안녕하세요. 형법을 담당하는 이인규입니다. 이제 변호사 시험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이 시점에 과연 마무리 공부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만은 오늘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정도 문장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첫째는 기출을 이해하면 합격이 보인다. 이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출은 변호사 시험, 본시험 기출 문제는 물론 법학 전문대학원 협의회 주간 모의고사 문제 기출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출 문제를 이해한다면은 아마 합격은 훨씬 쉽게 쟁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법과는 달리 특히 형법은 기출 지문의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기출 지문이 형법 문제에서 거의 70% 내지 75%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기출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40문제 중 30문제 정도는 맞힐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다가 최신 판례 지문하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그 판례 지문, 그다음에 이제 이론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문제가 구성되기 때문에 따라서 기출 지문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아마 30문제 정도는 쉽게 맞출 수가 있고, 또 최신 판례하고 미기출 기존 판례 중에서 중요 판례를 정리해 두면은 아마 35문제까지는 쉽게 맞힐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출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아마 합격은 훨씬 쉽게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사례형 문제도 기존 출제됐던 동일한 쟁점들이 사실관계를 살짝 변경하여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고, 거기다가 이제 최신 판례 사안이 독자적으로 한 10점 정도 이렇게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기출 사례에서 등장했던 쟁점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준다면은 그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쨌든 기출 지문 그리고 기출 사례의 쟁점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마지막 정리에 좀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역시 사례 문제 판례와 선택형 문제 판례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판례는 물론 중요 판례이기 때문에 선택형 문제로서도 항상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판례를 많이 알면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문제를 맞히는데 훨씬 손쉽게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는 우리가 이제 선택형의 경우 차이가 있다면, 선택형은 판례 요지를 사실관계를 알고 판례 요지를 이해만 해도 정답을 찾을 수 있지만은, 사례형은 백지에다가 내가 직접 수기를 통하여 답안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 거기다가 그 개념에 대한 판례의 요지 이걸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지 않는 한 답안을 완벽하게 채우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개념과 판례 요지는, 중요 판례는 반드시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암기해 둘 것을 권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 요지는 판례가 사용한 어구, 지금 말로는 그냥 워딩이라겠죠. 판례의 워딩을 그대로 암기해서 답안지에 재인하는 것, 그렇다면 거의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판례는 중요 판례, 특히 선택형으로 출제되는 것이야 이해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는 어쨌든 사실관계뿐 아니라 판례 요지를, 그 판례의 워딩을 정확하게 암기한다는 기분으로 반복적으로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반복 학습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IQ 150짜리가 한 번 잃는 것하고 IQ 100짜리가 세 번 삼회독하는 것, 당연히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쉽게 이해하고 답안에 아주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믿고 나는 한 번만 보면 안다,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저 평범한 사람, 평범해서 조금 뒤질지라도 성실하게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반복학습. 다음 여기서 이제 반복학습은 무슨 말이냐면 A 교수 책을 한번 보고 동일한 책 B 교수 책을 또 보고 C 교수 책을 또 보고, 이건 반복이 아닙니다. 어차피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초에 선택했던 어떤 교재, 비록 그 교재가 다른 교재에 비해서 약간 완성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중간에 교재를 바꾸면은 결국은 반복 학습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절대 교재를 바꾸지 마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진 교재가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 그래 봐야 5% 이내지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거의 95% 이상은 어느 교과서를 보나 똑같고 한 5% 정도가 약간 차이 있을 뿐이니까 그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선택한 교재는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자기 눈에 익혀야 된다 말이죠. 만약 중간에 교재를 바꾸게 되면 그 교재와 친해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때 친해진다는 것은 그 교재의 표현들과 이런 부분이 눈에 익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학습이라는 것은 무한 반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 전날,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만약에 형법 시험을 친다 하면 오늘 저녁에 책장을 넘기면서 쭉 일독할 수 있는 것, 이걸 수험생 표현으로는 눈에 바른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어쨌든 내일 시험 칠 과목을 오늘 저녁에 앉아서 책장을 넘기면서 여러분들 표현으로 눈에 바를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해주면 아마 그 다음날 시험 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기출을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나 선택 문제는 차이는 없지만은 판례가 지금 문제로 출제되는 판례들이 차이는 없는데, 다만 사례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념과 판례 요지 부분을 판례가 사용하는 어구, 즉 워딩을 정확하게 외워둘 필요가 있다. 요점 하나. 그다음에 반복 학습해야 되니까 따라서 지금쯤 누가 가진 책이 더 좋더라, 그래서 나는 그 책 봐야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던 책을 계속 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필을 살짝 가필해서 마지막 날 시험 치기 전날 한번 눈에 바를 수 있을 정도로 요렇게만 만들어주면 시험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갖고 내년에 전부 합격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